2억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전 세계 구독자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If you knew what I knew, you could get 10 million views a video and you could get 10 million subscribers no matter where you are right now within 6 months. It really is just knowledge. 1,4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25살의 천재 유튜버 라이언 트란. Felt like more than just like a YouTube video that I wanted to get views. 케이시 나이스텟 스타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브이로그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끌어올린 케이시 나이스텟. I talked to Jimmy, Mr. Beast, about this a lot. And that guy spent whatever 7 years making videos before he had one that broke 1,000 views or something extraordinary like that. And now he's doing 1 billion views a month. 그 외 각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유튜버들, 이들 모두 성공을 거뒀다고 인정받는 유튜버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유튜브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만의 성공 공식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성공한 유튜버가 말하는 노하우에는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유튜버들이 말하는 노하우를 AI의 도움을 받아서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분석한 방법과 결과를 공유드리려고 해요. 먼저 어떻게 분석했고 어떤 AI를 활용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용자 리서치를 진행한다고 가정하고 크게 4가지 단계로 작업을 나누었어요. 단계를 나누는 작업은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인터뷰 진행이에요. 이들을 분석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인터뷰를 하는 거라 생각했지만 글로벌 스타 유튜버들을 제가 대면할 수 없었기에 이들이 출연한 인터뷰나 좋은 형태의 유튜브 비디오를 선정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생각, 느낌, 경험, 지식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녹취는 이미 인터뷰 비디오가 있었기에 진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스크립트를 전사하는 작업만 진행했어요. 스크립트 전사 작업은 보통 한 명의 기록자가 작업해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저는 위스퍼 AI를 사용하여 비디오의 보이스에서 텍스트를 편리하게 추출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분류와 분석이에요. 이 단계는 리서처가 데이터를 식별해서 같은 데이터끼리 묶고 패턴을 도출하는 등의 작업인데 저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뛰어난 GPT-4가 이 작업을 처리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선정한 비디오들은 이미 노골적인 유도 질문과 인사이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같은 데이터끼리 묶고 정리만 해주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검증하는 것과 인사이트를 부여하는 작업이에요. 이 단계는 AI의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경계해서 제가 직접 정성적인 방식으로 검증하고 인사이트를 부여했어요. 그럼 어떻게 분석했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우선 추출한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한 방법론이 필요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웹에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았습니다. 브런치에서 리서처리라는 분이 작성한 사용자 리서치에 대한 글을 활용하겠습니다. 이 글의 URL을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 GPT로 와서 웹파일럿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글을 정리해 줄 거예요.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플러그인 스토어에서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GPT에 사용자 리서치 방법을 정리해달라고 작성하고 URL을 붙여넣고 프롬프트를 전송해줍니다. 그럼 브런치에 있던 글을 GPT가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정리한 방법론을 활용해서 분석의 단계를 나눠줬어요. 첫 번째로 진행할 단계는 스크립트 전사예요. 위스퍼 AI를 사용하여 비디오의 보이스에서 텍스트를 추출해줄게요. 위스퍼 AI의 URL로 접속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구글 콜앱에서 위스퍼 AI를 사용할 수 있어요. 상단에 수정을 클릭하고 노트 설정을 클릭하면 창이 뜨는데 여기서 GPU로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체크되어 있다면 런타임을 클릭하고 모두 실행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계속하기를 클릭하면 실행이 돼요. 좀 기다리면 아래에 러닝 온 퍼블릭 URL이 생성되는데 클릭해줄게요. 그럼 위스퍼 AI의 웹 UI가 실행이 돼요. 먼저 모델을 설정해줄 건데요. 저는 가장 느리지만 성능이 좋은 라지 V3 모델을 선택해줄게요. 언어는 영어로 설정하고 스크립트를 추출할 유튜브 URL을 복사해서 이 URL 인풋에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제출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추출이 완료되면 스크립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파일을 다운받아 줄게요. 저는 같은 방식으로 5개의 비디오의 스크립트를 추출해줬어요. 이제 GPT에서 추출한 스크립트를 분석해줄게요. 원래 2단계에서는 인터뷰 스크립트의 데이터를 같은 계층끼리 식별해서 그룹핑하고 같은 계층끼리의 공통된 패턴이 있는지 찾아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야 해요. 하지만 보통의 인터뷰 데이터는 계층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인터뷰 대상자가 이런 단계를 생각하며 논리정연하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분석할 비디오는 이미 인사이트 덩어리로 가득하기에 섬세한 계층 식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MECE 패턴을 도출해달라고 할 거예요. MECE 패턴은 데이터 전체를 이해하면서 누락된 정보나 중복된 정보 없이 패턴을 도출하기 위해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MECE 패턴을 사용한 이유는 인터뷰 스크립트에서 공통된 내용은 묻고 나머지 묶이지 않은 내용도 살펴볼 거기 때문이에요. 이제 GPT에서 프롬프트를 작성해 줄게요. 우선 추출한 스크립트를 업로드하고 미리 준비한 프롬프트를 붙여 넣어줬어요. 프롬프트 구성은 보시는 대로 스크립트를 분석해서 MECE 패턴을 도출하고 테이블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테이블의 열을 카테고리와 디테일로 구분해달라고 했습니다. 프롬프트를 전송하면 데이터 분석이 시작돼요. 결과가 영어로 나오는데 한글보다 영어가 토큰 소모가 적고 더 정확하게 분석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웃풋으로 출력되는 양이 많은 경우에는 영어로 진행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최종 결과물만 한글로 번역해주면 돼요. 결과물이 출력됐어요. 카테고리
카테고리와 디테일열로 테이블을 잘 나눠주었고 디테일에 해당되는 내용과 이를 포괄하는 카테고리로 데이터를 잘 묶어서 분류해줬어요. 그런데 디테일에 해당되는 행에 여러 개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의 행에 하나의 디테일이 담기도록 분리해줄게요. 각 디테일을 분류하고 카테고리를 재구성해달라고 작성해서 전송해줄게요. 테이블이 다시 생성되었고요. 각 디테일이 하나의 행에 잘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각 디테일의 중요도를 계산해볼게요. 중요도를 계산하는 이유는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예요. 이런 정성적인 분석은 수치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가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객관화된 수치로 보완하려고 했어요. 아주 100% 정확하진 않더라도 GPT로 감정 분석도 가능하기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중요도를 계산했는데 하이, 미디엄, 로우 세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중요도를 1부터 10점까지로 세분화해달라고 했어요. 세분화된 중요도 수치가 테이블에 잘 반영되었어요. 각 디테일에 해당되는 원문 출처도 작성해달라고 요청해줄게요. 이제 MEC 패턴 테이블은 다 만들었고 한글로 번역해줄게요. 한글로 잘 번역되었어요. 하지만 디테일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내용이 꽤 포괄적이라 비디오를 보지 않고서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각 디테일에 해당되는 원문 내용을 찾아줬어요. 디테일에 관련된 원문 내용을 찾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요청해주었어요. 그럼 이렇게 디테일에 관련된 원문 내용과 핵심 내용이 요약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용이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모든 디테일의 원문 내용을 다 찾고 핵심 내용을 요약했어요. 이제 GPT로 도출한 테이블을 다시 정리하고 분석해줄 거예요. 이때 사용할 툴은 피그마에서 제공하는 피그잼이에요. 피그마를 실행해서 피그잼 보드 버튼을 클릭해줄게요. 그리고 드래프트를 클릭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피그잼 보드가 생성돼요. 이제 GPT에서 생성한 테이블을 피그잼으로 가져와 줄게요. 복사해서 피그잼에 붙여 넣으면 알아서 테이블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각 디테일에 해당되는 원문 내용도 가져와 줄게요. 가져온 테이블과 원문을 분석하기 편하게 정리해줄게요. 피그잼에서는 이렇게 테이블에 열을 늘리거나 행을 옮기고 컬러를 넣는 등의 작업을 아주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테이블 4개를 따로 더 만들어서 결과물의 객관성을 얻고자 했어요. 이 4개의 테이블은 중요도를 누적 빈도와 강조도로 분리해서 구분한 거예요. 스크립트에서 반복된 누적 빈도를 측정한 테이블 2개, 그리고 스크립트 문맥상에서 강조된 정도를 측정한 테이블 2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하기 위함이에요. 또 AI가 생성한 결과가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거나 할루시네이션, 즉 그럴싸하게 구라를 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해소하려고 했어요. 각 디테일에 해당되는 원문 내용도 분류해서 정리해줬어요. 이제 테이블을 다시 분석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정제된 데이터를 도출해줄 거예요. 먼저 테이블을 하나씩 분리해서 같은 정보끼리 묶어주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누적 빈도와 강조도를 수치화해서 계산한 값도 작성해줬어요. 묶이는 그룹별로 이를 포괄하는 타이틀을 작성해주었고 그룹끼리 묶이는 것에는 더 상위 레벨의 타이틀을 작성해서 식별해줬어요. 참고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이렇게 식별한 정보는 얼마나 많이 그룹핑되었는지, 누적 빈도와 강조도의 합은 얼마나 높은지 참고해서 정보의 신뢰도와 중요도를 예측할 거예요. 더 디테일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준비한 원문 내용까지 직접 분석해줬어요. 스크립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하이라이팅을 하고 스티키노트에 간단히 정리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정보 또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정보를 분류해줬어요. 마지막은 인사이트 도출 단계예요. 정리해놓은 데이터는 단순한 사실 정보를 나열하는 곳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발견된 패턴과 관계를 통해 더 넓은 맥락에서의 의미를 해석해야 해요. 예를 들어 그룹핑된 특정 현상이 있다면 왜 이 현상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찾아보거나 다른 그룹 간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생각하면서 넓은 시야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정리한 MEC 패턴 데이터와 원문 내용 데이터를 취합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했어요. 최종적으로 파악한 인사이트는 그대로 공유드리기보다 제가 직접 비디오를 한 번 더 시청하고 분석 검증한 뒤 정제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정성적인 분석을 진행했어요. 이렇게 총 4개의 인사이트를 도출했고 결과를 비디오와 함께 공유드릴게요. 첫 번째 인사이트는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누적 빈도와 강조도를 합산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제가 직접 분석한 정성 분석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인사이트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미스터 비스트가 매우 강조를 하고 있어요. Okay, That- so that doesn't matter. million views of No, video. you should ask me what helps us make the best videos possible. That's Okay, the only there question you you should ask me. Everything you want as a creator comes from making the best videos possible and thumbnails. Ask how can I make my videos better. That's the way to get views. In my opinion, I think it's better to really focus on quality if you're a very small YouTuber. And 13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라이언트라는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면서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And it happened to get views, but I think it's because the audience can appreciate when something is made out of love and it's made out of 이들은 왜 이렇게 품질을 강조할까요?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게요. it's much easier to get 5 million views on one video than 50,000 views on 100 videos. A lot of small YouTubers, they just post like videos that aren't bad, but they're not great. And they just do that and none of them ever pop off, so they never get an audience, where it might be better to like, you know, upload half or a third or even like a fifth of the videos, but make the videos you upload so freaking good that like the algorithm has to promote it and that, you know, it has to find audiences for it because it's such an interesting and good video. When you
I'm like, I'm done striving, because if I'm striving, that's where all burnout has stemmed from. That's where my worst videos have stemmed from. And I was like, if I can just stop treading water and flailing, I can actually maybe make a good video. And so that's what I realized. I was like, you know what? I'm going to slow down the pace, because whatever it takes for me to make 100 videos out of love, I'll do it. 요약해보면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게 더 대박을 내기 쉽고 품질을 위해서라면 제작 속도를 낮추는 것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3주 넘게 업로드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이 품질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요. 그럼 품질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의 비디오에 영혼을 갈아 넣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실패할지 성공할지 어떻게 알고 투자해? 오히려 더 리스키한 거 아닌가? 라고 말이에요. 맞아요. 실패할지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워요. 결국 내다 놓아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성공적인 유튜브 비디오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성공적인 유튜브 비디오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적인 유튜브 비디오란 무엇일까요? 조회수가 높은 비디오? 아니면 알고리즘에 최적화하여 상위 노출되는 비디오? 다음으로 소개할 인사이트가 이에 대한 답이 될 듯합니다. 이 인사이트는 정량적 수치가 높진 않지만 품질을 높여야 하는 이유와 연관되어 있고 성공적인 유튜브 비디오에 대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유튜버들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Why is it when you post a video it gets hardly any views, whereas someone else posts a video on exactly the same topic and it gets tons of views? It's all to do with the algorithm, right? Well, no actually. More often than not, it's about humans. So at the end of the day, if you boil it down, what YouTube wants is they want people to click on a video and they want to watch it. By studying the algorithm, you'll learn that you're more studying human psychology, right? What do humans want to watch? What do they find enjoying? Anytime you say the word algorithm, just replace it with audience, and it works perfectly. Like, the algorithm didn't like that video? No, the audience didn't like that video. No, because literally that's it. If people are clicking and watching, then it gets promoted more. And that's literally all the algorithm does, is reflect what the people want. 2AT. And if you deny that, you just make terrible videos that are trying to find a scapegoat. I mean, I think it's really just about like focusing on what your audience is. Sometimes you might not know what your audience is, but just listen to them. I mean, I'm very quickly able to tell if somebody likes a video or they don't like a video in the comments. If you want to be a successful creator, you have to embrace the fact that your audience is not only the final audience, but they're also your focus group. Traditional media, you've got the focus group and then you've got the intended audience. That distinction goes away. Your fans are your focus group. And if you don't listen to them, you're not going to be a successful creator long term. 요약해보면 성공적인 유튜브 비디오란 시청자들이 원하는 비디오였습니다. 결국 시청자가 좋아하는 고품질의 비디오를 만들면 긍정적인 반응이 쌓이고 그러면 알고리즘이 홍보를 하게 되고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조회수나 구독자 수, 알고리즘 노출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면 간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적인 유튜브 비디오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그러면 시청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비디오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은 보통 자신만의 특별한 주제나 틈새 시장을 찾는 것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영상을 하나 올리기도 전에 엄청난 고민과 분석의 시간을 가지거나 실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거예요. 이런 접근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결국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건 매 한 가지죠. 이에 대해 최고의 유튜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음 인사이트를 소개할게요. 이 인사이트는 누적 빈도와 강조도의 합산이 두 번째로 높았고 성공하는 비디오를 만들기 위한 실행 단계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좋은지 제시해주고 있어요. A lot of people get analysis paralysis and they'll just sit there and they'll plan their first video for 3 months. And I'm any of you listening, if you, especially if you have 0 videos on your channel, your first video is not going to get views. Period. It's not. Your first 10 are not going to get views. I can very confidently say that. So stop sitting there and thinking for months and months on end and just get to work and start uploading. Move before you're motivated. Too often we wait for motivation to strike. Whether we want to pick up a fitness habit or start a new side project, we think we need to feel fired up to begin. And while sometimes that strategy might work, most often we'll be waiting a really, really long time to get started. As author Robert McCain says, the common misconception is that motivation leads to action, but the reverse is true. Action precedes motivation. You have to prime the pump and get the juices flowing. No matter the change you're looking to make in your life, the only thing you need to get started is the first step. That small step turns into another, and then another. And it won't take long for the momentum to build, and before you know it, you're motivated. Make a channel, make a video, and upload it. I think that is the hardest barrier to overcome. People focus on the equipment. They focus on, I don't have this, like, and I think the actual most difficult obstacle is putting up a piece of content that might not be your best and just seeing what happens. I think you have to make
a certain amount of videos before you find your niche. So often in the media, they focus on like, oh, like this person didn't even know what they were doing and they woke up and they suddenly had $1 million. 계획하기보다는 실행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25만 유튜버 미셸 카리는 니치를 찾기 전에 일정량의 비디오를 먼저 업로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니치란 틈새 시장이나 특별한 주제를 의미해요. 미셸은 이 니치를 찾기 위해서는 실행을 통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GPT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진행한 정성 분석에서 꽤 많은 유튜버들이 강조하고 있어요. Don't really worry about what your niche is. Like, people get hung up on this, like, I don't know what to make videos about. It would be like a writer saying, I don't know what to write about, therefore I'm not going to write. It's totally okay for your niche to emerge over time. There's a misconception out there that says, hey, I need to know my niche before I can post any videos. I'll tell you a personal story. It took me 10 years to start out my YouTube channel. I've always wanted to be a YouTuber since high school. Specifically, I wanted to do makeup. I wanted to be a makeup beauty blogger. I waited 10 years to finally post something. And the moment that I posted my very first makeup tutorial, I realized, oh my gosh, I hate doing this. And you know what really sucked? It took me 10 years to figure out that the niche I thought I wanted to do was actually not what I wanted to do at all. And so what did I do after that pivot? I pivoted and I thought, you know what? I don't really know my niche yet. I had just quit my corporate job. And so I really want to just post videos for millennials who are 1 to 2 years into their corporate job, trying to find their identity. They're going through identity crisis. And so I think about this person in mind, okay? It's not really niche down yet. It's just a target audience. And so what I did was I started to experiment. And one day I was like, you know what? I think that this person might be interested in social media. And so I finally posted a video that seemed out of the blue at the time. It was my first video about Instagram. And that video took off. And today it has 6.2 million views on YouTube. Don't aim for perfection, just do it. 유튜버들이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실행을 통해 천천히 니치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다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니치를 컨설팅하는 마케팅 전문가 에린을 통해 니치의 특징과 단점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Been told so much in the past to narrow your focus so that way, you know, the more specific your niche is, the faster you can grow. But the thing is, what happens once you've grown, but you're not happy? Like, you've grown with this niche, but now you're not happy. And you're also starting to lose engagement because your audience is kind of just fatigued of you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all the time. So with niching, it does get a little bit difficult to continue to be more and more creative over time because, you know, you kind of just feel like things don't change that much, right? So layering is a little bit different. It's about taking the layers of who you are and what you want to connect with your audience on and creating your content strategy based off of multiple pillars, but ultimately one base layer, which is going to be your most defining trait and your most defining content pillar, if you will. So for me, for example, entrepreneur life is, or entrepreneurship in general, is my base layer. When most people think of me, they think of entrepreneurship, branding, productivity, social media tips, and marketing strategies. So those are like my base layer. That is what I'm known for. And that is what I create the most content about. 에린은 니치가 너무 좁아지면 컨텐츠 제작의 다양성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링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상위의 기둥 레이어가 생산성이고 그 아래가 AI와 디자인, 그 아래는 UX, UI, 비주얼 디자인, 광고 디자인 등등 더 세분화된 레이어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라는 정체성 레이어 아래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AI로 유튜브 비디오를 분석하는 방법, 유튜브 비디오를 잘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UX 리서치에 대한 하위 레이어를 포괄하고 있어요. 또 이 개념을 이용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더 선명하게 정의하고 브랜딩할 수 있으니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요약해 볼게요. 고품질의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실행을 통해 나만의 니치를 찾아가라. 그리고 니치가 좁으면 콘텐츠의 다양성이 좁아질 수 있으니 레이어링을 활용해서 정체성에 맞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최고의 유튜버가 제안합니다. 마지막 인사이트를 소개할게요. Is make 100 videos and improve something every time. Do that. Yes, there are free cases you can find, but for the average person like us, you know, who don't have these exceptional personalities and, you know, backgrounds in filmmaking, just make 100 videos, improve something each time, and then talk to me on your 101st video. Well, the improve something each time is the tricky one. How do you improve something each time? The second one, just
I don't know, put more effort into the script. The third one, try to learn a new editing trick. The fourth one, try to figure out a way that you can have better inflections in your voice. The fifth one, try to, study a new thumbnail tip and implement it. The sixth one, try to figure out a new title. There's infinite ways. That's the beauty of content creation online. There's literally infinite ways, from the coloring to the frame rate to the editing to the filming to the production to the jokes to the pacing to every little thing can be improved, and they can never not be improved. There's literally no such thing as a perfect video. So I would suggest for the average channel in your first 6 months, aiming to make between 25 and 50 videos. And the first thing I will guarantee when you meet this quantity milestone is that you'll look back on your first video and say, "Geesh, it requires thousands of hours of practice, patience, and learning." But the difference is, it's better to do all of this in public because you get so much feedback from it. And there are pretty much no penalties, especially when you're starting out your new channel, because you've got nothing to lose. Making these videos will help develop consistency, getting better at video production, optimizing your video content, such as the titles and thumbnails, learning what it takes to make quality videos. Making terrible videos will not destroy your channel if you're willing to learn along the way. My brother Van, who's the most brilliant mind on all of YouTube, and Van had this initial explosion of interest because he and I worked so hard to promote his first videos. And then I explained to him, I was like, look, it's all going to go away. You're going to find your baseline, then you're going to build from there. And he's been consistently uploading for a year, making the best work he can make. And now he's really building out what is going to be a successful long-term career. You have all the agency in the world. You don't need anything from anyone. But if you're not willing to commit the time to it, you're never going to find that success. 100%. 아까는 다소 추상적인 제안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양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비디오 50개, 100개 올리기가 그 예시예요.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양적인 목표를 두고 비디오를 만들면서 무언가 하나씩 개선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품질의 성공적인 비디오를 만드는데 필요한 능력을 얻게 되고 장기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니치도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분석 방법과 4개의 인사이트를 다 소개해드렸어요. 이번 비디오를 통해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예요. AI를 잘 활용하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리서치와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깊이 있는 분석까지 하려면 그만큼 또 투자를 해야겠죠.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도전하려고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거나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소개한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감이 되길 바라는 저는 디자인하는 아이였습니다.